이번 시간에는 우리 크레이트 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이트 뷰다라고 하게 되면 옛 말 그대로 뷰라는 거를 이제 정의하는 그런 명령문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 뷰를 만들어라, 생성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뷰라는 거는 가상 테이블이에요. 가상 테이블.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테이블이 아니라 가상의 테이블을 보고 우리가 뷰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테이블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뷰라는 게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때 이 테이블이라는 건 이제 물리적으로 구현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렇게 구현이 돼서 실제 이제 데이터가 저장되는 그런 장소를 보고 우리는 테이블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고요. 이 뷰라는 거는 이제 물리적으로는 구현이 되지 않아요. 물리적으로는 구현 안 되고요. 얘는 논리적으로 독립성을 갖는 그런 테이블을 보고 독립성을 갖는 그런 가상의 테이블을 보고 우리는 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만약에 이런 테이블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테이블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값들이 쭉쭉 들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고객이라는 테이블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에는 이제 이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고객의 주소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고객의 이제 생년월일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성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제 항목들이 있어요. 내가 이제 매일마다 이제 고객들한테 만약에 생일인 사람이 있으면 그 생일인 사람한테 이제 문자를 내가 발송하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이 정보를 전체 다 보게 되면 데이터가 너무 많으니까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조건을 주고 이 중에서 이제 나한테 지금 바로 문자를 보낼 때는 생년월일, 진짜 생일이 맞나 안 맞나 확인해야 되니까 생년월일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전화번호도 있어야 내가 문자를 보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고객인지 이름까지 써주면 좀 더 좋겠죠. 그래서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생년월일 이 세 가지만 내가 뽑아서 따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의 생년월일 중에서 오늘 날짜랑 똑같은 거, 일치하는 것들의 이름하고 전화번호, 생년월일만 보여주세요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명령어를 쓰게 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따로 볼 수 있는데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뷰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실제로 고객이라는 테이블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이름, 전화번호, 주소, 성별, 생년월일하고 이런 항목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이제 실제로 존재하는 테이블이잖아요. 테이블이고 내가 여기다가 이제 검색 조건을 주고 검색을 해요. 내가 원하는 조건을 주고 이제 검색을 해서 이름하고 전화번호, 생년월일 요거 세 가지만 뽑아서 보여달라라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보는 걸 보고 우리가 뷰라고 합니다. 뷰. 그래서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뽑아서 보게 되면 그것들에 이제 대한 그런 세 가지 정보를 나한테 테이블 형태로 그렇게 보여주더라. 결과값을. 우리가 그런 결과값을 뷰 형태로 그렇게 볼 수 있더라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 데이터에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뽑아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 뷰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뷰라는 거를 이제 만들 때 쓰는 기본 형식이요. 기본 형식은 create view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 뷰명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 때 테이블 이름을 쓰듯이 얘는 이제 뷰명을 써주면 되고요. 거기서 이제 어떤 항목들을 볼 건지 내가 이 자리에다가 이제 쭉쭉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뷰를 만들긴 하는데 어떤 항목을 보겠다. 그때 이제 필요한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 데이터는 요 셀렉트문은 아직 안 배웠지만 요 셀렉트문이 DML 조작어예요. 조작어는 이제 뒷부분에 가서 배우겠죠. 거기서 이제 자세히 배우고 이 셀렉트문이라는 건 이제 검색해 주는 거다.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해서 셀렉트문에서 내가 뭔가를 검색을 합니다. 그 검색한 결과를 이제 요 뷰명으로 어떤 속성 보여주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한 이제 create view라는 이 명령어를 쓴 곳을 보고 우리는 상위 쿼리라고 그렇게 불러요. 상위 질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as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select문으로 검색한 결과를 실제 뷰에다가 이제 표시하는 거잖아요. 요거를 보고 우리가 서브 쿼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얘를 서브 쿼리라고 그렇게 부른다. 요 셀렉트 구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냐? 지금처럼 이렇게 셀렉트 명령어만 이렇게 써주는 게 아니라 셀렉트라는 거는 우리가 셀렉트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속성 어떤 필드를 볼 건지 그 속성을 써주고 그 다음에 프롬이라고 쓰고 그 뒤에다가 어떤 테이블인지 그 테이블명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게 기본 형식입니다. select라는 문의 기본 형식은 이렇게 생겼고요. 만약에 내가 이 테이블에서 이 속성을 검색하긴 하는데 어떤 특정 조건을 주고 싶어요. 조건을 주고 싶을 때는 우리가 where이라고 쓰고 그 뒤에다가 이제 조건을 우리가 작성해 주면 됩니다. 이게 이제 select 문의 기본 형식이요. 해서 이 테이블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특정 필드를 검색해라.
그 검색한 결과를 뷰에다가 표시해 달라. 그렇게 이제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create view라는 거는 select 문을 우리가 서브 쿼리로 그렇게 사용을 해서 select 문에서 나온 그 결과 있죠. 우리가 select 문의 결과를 가지고 이제 view라는 걸 이제 생성해 줍니다. 우리가 서브 쿼리 이 select 문에서 우리가 union이다 아니면 order by다 이런 절을 우리가 원래는 쓸 수 있어요. 원래는 쓸 수 있는데 이 select 문을 이제 서브 쿼리로 사용을 할 때는 union이나 order by 같은 거, 정렬하는 거 이런 명령어는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select 문을 이제 서브 쿼리로 썼냐 안 썼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union이다, order by다 이런 절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거기에 이제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 기본 형식 보게 되면 뷰명을 쓰고 그 뒤에 보니까 대가로로 이렇게 묶여 있죠. 대가로로 이렇게 구성된 것들은 우리가 생략하고 쓸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 속성명을 전부 다 이제 안 썼습니다. 뷰명만 쓰고 속성명을 하나도 안 쓰고 그냥 as라고 쓰고 셀렉트 구문을 썼어요. 쓰게 되면 셀렉트 명령어에서 셀렉트 문에서 이제 우리가 속성명을 여기다 쓸 거 아니에요. 그 속성들을 이제 뷰에다가 우리가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자동으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create view라는 명령어에서 속성명을 따로 기술하지 않았을 때는 어디 거를 갖다 쓴다. select 문의 속성명이 자동으로 그렇게 사용이 된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예제 문제를 가지고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 예제 문제 보니까 고객 테이블에서 그랬어요. 지금처럼 얘가 고객 테이블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고객 테이블을 보니까 고객 번호라는 것도 있고요. 성명도 있고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다, 주소다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들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주소가 안산시인 고객들을 성명하고 전화번호를 안산 고객이라는 그런 뷰로 그렇게 정의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안산 고객이라는 뷰를 만드는데 어떤 테이블을 가지고 만들어라? 고객이라는 이 테이블에서 주소가 안산시인 고객들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가지고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은 주소를 가지고 비교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소가 지금처럼 안산시다 하고 이렇게 써있는 이 두 명을 이제 표시하긴 하는데 이 두 명의 고객 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이것들을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뭐랑 뭐만 보여달라? 성명하고 전화번호만 보여달라. 해서 이 사람의 성명하고 전화번호 이것들만 이제 보여달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뷰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일단은 명령어 먼저 써야죠. create view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뷰 이름 써야죠. 뷰 이름은 뭘로 해라? 안산 고객으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안산 고객이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그리고 가로 열어주고 이제 속성명 써주면 되죠. 뭐랑 뭐랑 보여달라? 성명하고 전화번호 보여주세요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색할 수 있게끔 as라고 써주고 select하고 써주면 되죠. select라고 써주고 어떤 필드랑 검색해라? 성명과 전화번호를 검색해 주세요. 검색하기는 검색하는데 어디에서 검색해라? from 고객이라는 테이블에서 이 두 가지를 검색해라. 이렇게만 지금 작성하게 되면 고객이라는 이 전체 테이블 있죠. 이 전체 테이블에서 성명하고 전화번호하고 전부 다 검색해서 이 네 명의 데이터를 전부 다 싹 다 이 안산 고객이라는 이 뷰를 통해서 보여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들, 전체 사람들을 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가 뭐인 거? 주소가 안산시인 고객들만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다가 우리가 where이라고 쓰고 우리가 조건을 써주면 됩니다. 해서 where이라고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주소가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안산시랑 똑같은 거 찾아라. 이렇게 써주고 맨 뒤에다가 이제 세미콜론만 이렇게 찍어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 셀렉트의 기본 형식을 보게 되면 셀렉트는 select라고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속성명을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리고 from이라고 쓰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테이블 명 써주면 됩니다. 해서 고객 테이블에서 성명하고 전화번호 검색해라. 그때 where 조건은 뭐가 뭐인 거? 주소가 안산시인 거 찾아라 라고 이런 식으로 작성해주면 돼요. 요때 이제 select 문에서 이제 나온 결과값 있죠. 그 결과값을 가지고 뭘 만들어라? create 뷰를 만들어라. 뷰를 만드는데 그때 뷰명은 뭐다? 뷰의 이름은 안산 고객이다. 그때 이제 안산 고객이라는 뷰에서 보여줄 건 뭐하고 뭐 보여달라? 성명하고 전화번호 보여주세요 라고 이렇게 작성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되는구나 라는 거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as 뒤에다 쓴 요 select 문 있죠. 요 select 문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서브 쿼리라고 한다. 이 서브 쿼리로 작성된 이 select 문에서는 union이 됐든 order by가 됐든 그런 절은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더라. 테이블은 물리적으로 구현한 그런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는 그런 공간이 있지만 뷰는 뭐다? 실제로 저장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뷰는 가상의 테이블이다.
그래서 얘는 논리적 독립성을 갖는 그런 가상 테이블을 보고 우리는 뷰라고 한다라고 그렇게 잘 기억하시고요. 기본 형식 잘 기억하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